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김성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중 무역 분쟁 여파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법률도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무역 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어닝 시즌에 대비해 성장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분쟁이 중국이나 유럽 등의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출하는 신흥국도 공급 감소로 피해를 야기해 한국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7월 6일을 기점으로 코스피 2300선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성과물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성장주와 모멘텀 주식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7월 어닝 시즌을 앞둔 만큼 실적 개선되는 업종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지속되고 무역 분쟁이 경제 전반을 뒤흔들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시장이 혼잡한 때일수록 기술혁신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불확실성 돌파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프리미엄 주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의 수익률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반등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짚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역시 파란불 켜주면서 좀처럼 상승 동력 얻지 못하고 있는 국내 증시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효미 앵커 나와 있습니다. 건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시장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미중 무역 분쟁 격화에 부진했던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장 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4.66포인트 내린 2327.37포인트에 장을 열었습니다. 코스피 업종별로 보게 되면 유통업과 음식료업 그리고 화학업종이 강세 보였지만 그 외 업종들은 부진했습니다. 전날 2% 넘게 상승한 삼성전자는 다시 2%대 하락세 보였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 2%대의 내림세 보였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도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현대차와 LG화학은 연일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와 네이버는 강보합세 보였습니다. 유통업종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강세 띄었습니다. 편의점주인 BGF 리테일을 필두로 이마트와 롯데쇼핑, GS 리테일과 호텔신라가 나란히 큰 폭의 상승세에 달렸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53포인트 내린 823.16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메디톡스가 3% 오르면서 강세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HLB 등은 부진했습니다. CJ E&M은 보합세를 보였고 바이오메드와 셀트리온 제약, 스튜디오 드래곤과 포스코 캠텍은 강보합권에 묶여있는 모습으로 오전장을 보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에 이어 4.2원 올라주면서 1121.8원에 거래됐습니다. 환율이 1120원 돌파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에 7개월 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 구간 시장 모습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오전 구간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6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탈세 혐의를 받는 조양호 회장의 검찰 출석과 또 실적 악화 우려 등 악재가 안팎으로 겹치면서 오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는 27,250원까지 내려가 52주 신저가도 새로 썼습니다. 대한항공 외 한진그룹주도 오늘 함께 약세인데요. 진에어, 한진칼, 한진 등도 함께 내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조양호 회장은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대한항공의 2분기 연결 매출은 전분기보다 1.5% 감소한 3조 6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2% 줄어든 1,298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당분간 대한항공의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3.92% 하락했습니다. 1,100원 떨어진 26,9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해외 플랜트 수주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는 오늘 공시를 통해 태국 시암 시멘트 그룹 자회사와 두 건의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3,383억 원 규모 플랜트와 또 2,770원 규모의 플랜트입니다. 회사는 베트남 남부해안 붕따오에 있는 롱손 석유화학단지에 연간 45만 톤의 폴리에틸렌을 생산하는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또 같은 산업단지 안에 연간 40만 톤의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장 건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1% 상승하며 400원 올랐습니다. 15,7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뉴프라이드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뉴프라이드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대상으로 마리아나 제조에 관한 라이선스를 추가 취득했다며 자체 브랜드 개발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프라이드는 지난 25일 자회사 MP-팜이 인수한 캘리포니아 아델란토시에 있는 마리아나 재배 및 운영법인 셀트리온 인더스트리어스가 마리아나 관련 상품 제조에 관한 주정부 라이선스 취득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자회사 MP-팜을 통해 진행하고 있었던 마리아나 관련 바이오 연구개발 범위도 한층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뉴프라이드 관계자는 이번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뉴프라이드는 자체 보유한 마리아나 재배시설에서 소각된 의료 및 기호용 마리아나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되며 전 과정의 사업 취재를 이미 확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나아가 의료용 마리아나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 마리아나 전문 바이오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로드맵을 점차적으로 체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뉴프라이드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0.75% 상승했습니다. 주당 25원 올랐고요. 3,38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는 나노메딕스입니다. 나노메딕스가 동물용 나노기술 암치료 장비 개발 소식에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노메딕스는 27일인 어제 자회사 네오 나노메딕스 코리아가 나노기술을 이용한 동물치료용 장비 시제품을 산하연구소와 서울대학교 병원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체용 암치료 임상장비를 개발하고 내년에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초기 단계인 탐색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업체는 최근 산하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산하연구소 연구를 통해 신나노물질 상업화와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나노메딕스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10.88% 하락했습니다. 주당 1,600원 빠졌고요. 13,1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자원과 환경입니다. 자원과 환경이 북한 광산 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남북 협력 사업 연구가 추진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은 폐광산 등 오염 우려 지역의 토양 조사와 토양 위해 관리 제도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 연구는 통일 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광산 환경 오염을 보관하고 또 관리하는 비용을 조사하고 환경 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협회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광물 수출을 통한 외화 조달을 위해 철, 금, 동, 마그네사이트 등 700여 개의 광산을 개발하고 있지만 환경 관리를 위한 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광산 폐기물 발생으로 광산 지역 오염도 현재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자연과 환경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장 대비 4.52%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주당 95원 빠졌고요. 2,005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신택입니다. 상장 폐지를 위해 정리 매매 기간에 들어간 신택 주가가 오늘 곤두박질 쳤습니다. 26일에 거래가 정지됐었던 신택은 오늘 상장 폐지에 따른 정리 매매 개시를 위해 거래 정지가 해지됐습니다. 지난 26일 신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에 부도설 관련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 112억 원 규모의 만기 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당사가 발행한 만기도움 어음의 1차 부도가 난 후 해당 어음 금액에 대해 26일까지 결제가 이행되지 않아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말하며 26일부로 당좌 거래가 정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택은 이달부터 다음 달 7월 6일까지 정리 매매 기간을 거친 후 7월 9일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한편 신택은 27일인 어제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상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 신택은 오늘 창원지방법원에 상장 폐지 절차의 진행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신택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89.87%로 급락했습니다. 1,420원 떨어진 16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주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구간 시장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파란불 켜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2320선까지 내려와주는 오늘 보냈습니다. 자세한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5%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4.65포인트 낮아졌고요. 2317.38포인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였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1.76%가량 하락하면서 오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812.14포인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모습이었습니다. 양장 지수 흐름까지 한번 봤습니다. 이어서는 업종별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역시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피 모습입니다. 하락세 큰 업종부터 한번 볼 텐데요. 비금속 광물 업종이 현재 2.71%가량 빠지면서 3% 가깝게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국석유가 현재 5.88%가량 빠지면서 거의 6% 가깝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만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6만 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한국석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쌍용 양회 보겠습니다. 5.44%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5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26,9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 전자업종 보겠습니다. 2.09% 가까이 내려주면서 업종지수의 하락률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가 오늘 약세입니다. 5.72%가량 빠지면서 거의 6%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7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9,390원의 현재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DB하이텍 보겠습니다. 5.16% 빠지면서 급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1,050원 정도 하락했고요. 19,300원의 현재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상승세 큰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업종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현재 1.2%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SPC 삼립이 오전에 강세를 오후까지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7.26%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탔습니다. 9,000원 정도의 상승폭 보였고요. 13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트진로 보겠습니다. 3.29%가량 올라주면서 3%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50원 정도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2만 4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원 F&B 보겠습니다. 2.95%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3% 가깝게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29만 7,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락세 큰 업종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전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 모습입니다. 금속 업종이 3.27%가량 빠지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오PNC가 현재 9.88%가량 빠지면서 10% 가깝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연철강 보겠습니다. 9.05% 가까이 빠지면서 9%대 초반에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금속 업종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73%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오후장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넥스턴이 13.67% 가까이 빠지면서 많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2,550원 정도의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16,1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G 종목 함께 하겠습니다. 11.63%가량 빠지면서 거의 12% 가깝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1,4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SG 종목이었습니다. 네, 양장 업종별 흐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295억 원으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이어서 679억 원 사고 있는 모습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2,309억 원 물량 내놓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242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43억 원 사고 있는 모습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홀로 425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물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924억 원, 그리고 기관이 475억 원 물량 파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892계약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엔텔스는 SK텔레콤과 71억 원 규모의 기술 지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15.1% 규모고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회사 측은 효율적인 네트워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술 지원 공급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나노입니다. 나노는 인도 국영기업 BHEL과 미세먼지 저감용 평판형 탈칠 촉매 제조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기술 제공 대가로 BHEL은 나노의 기술료 총 184억 원을 5년 이내에 분할 지급하고 또 향후 10년간 기술 이전에 따른 순매출액의 2.7%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 6월 27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베트남 롱선 페트로케미컬스 업체와 약 2,770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체결 계약명은 패키지 CPP 플랜트입니다. 네, 계속해서 키위 미디어 그룹입니다. 키워 미디어 그룹이 더스타 아시아의 지분 75%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에 설립된 더스타 아시아는 배우 이준기 등 국내 한류 스타의 해외 매니지먼트 사업, 또 해외 출판업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웅 키위미디어 그룹 대표는 더스타 아시아의 탄탄한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음악, 영화, 공연 등 엔터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대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엔텔스입니다. 네, 엔텔스 전일 대비 3.05% 하락했습니다. 주당 400원 빠졌고요. 12,7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노입니다. 현재 지수 변동 없이 1,995원으로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2.29%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350원 올랐고요. 15,6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키위 미디어 그룹 보겠습니다. 4.61% 하락했습니다. 26원 빠졌고요. 538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ING생명입니다. ING생명은 8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순화동 ING센터 4층 강당에서 정관일부 변경과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연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신바이오입니다. 일신바이오는 한국식품연구원과 파일럿 플랜트 설치용 동결건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4억 9천만 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의 3.78% 규모입니다. 회사 측은 납품되는 동결건조기는 식품업체의 생산 공정화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기 위한 동결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동금속입니다. 대동금속은 매출 증가에 대비한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신규 공장 시설에 175억 원을 투자한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본의 63.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젠백스입니다. 젠백스는 류마티즘 관절염 예방과 치료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신약물질을 포함하는 서열번호 1의 아미노산 서열을 갖는 펩티드로 류마티즘 관절염 효과에 우수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네, 첫 번째로 ING생명입니다. ING생명 전일 대비 5.40%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2,300원 빠졌고요. 43,3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신바이오입니다. 2.01% 하락했고요. 45원 떨어졌습니다. 2,19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동금속입니다. 1.87%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000원 떨어진 5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젠백스 보겠습니다. 젠백스 1.97%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50원 올랐고요. 12,95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 호가가 진행됩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전해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메리츠화재가 현재 빨간불 켜고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26%가량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 묶여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9,2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메리츠화재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도 보겠습니다. 1.27%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의 주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37,550원 정도 현재가 보여주면서 장 마감 대기 중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3.56%가량 올라주면서 3%대 중반의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11,000원 정도 오늘 주가 올랐습니다. 32만 원의 장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리온홀딩스 보겠습니다. 6.98%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7% 가까운 상승 흐름 탔습니다. 1,800원 정도 주가 올라줬고요. 27,600원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G U+ 보겠습니다. 0.36%가량 올라주면서 소폭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5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13,850원 보여주면서 오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TNG도 보겠습니다. 0.48%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0.5% 가까운 상승 흐름 탔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0만 5천 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 지주가 오늘 상승세였습니다. 1.76%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1,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57,8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 G도 보겠습니다. 현재 4.13%가량 올라주면서 4%대 넘나드는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12만 6천 원의 장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에너전투 종목이 오늘 파란불 켰습니다. 0.97%가량 하락하면서 1% 가까운 낙폭을 시연해줬습니다. 3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3,050원의 장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ELK 보겠습니다. 8.34%가량 올라주면서 8%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7원 정도의 상승폭 보였습니다. 1,000원 보여주면서 오늘 장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루트로닉 보겠습니다. 0.69%가량 올라주면서 1% 가까운 상승 흐름 탔습니다. 14,5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비스가 오늘 강세였습니다. 1.97%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까운 상승 흐름 탔습니다. 4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33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EM택은 0.9%대 강세 보였습니다. 150원 정도의 주가 상승률 보여줬고요. 16,850원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EM택 종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2018년 6월 28일 목요일 국내 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 지수와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잠시 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여름 특수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항공주들에 대한 얘기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항공주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 보였던 제주항공의 주가마저 하락 곡선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항공업종 종목들의 주가는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통상 항공주는 여름 휴가 앞두고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4월 말부터 상승세에 돌입을 하면서 6월 말께 연중 최고가를 찍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올 초에 최고가 찍은 이후에 지난 22일에는 최저가 기록했습니다. 최근 5개월간 주가 하락률은 27%에 육박을 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간 동안 24%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주가 하락의 경우 대한항공은 지난 4월부터 불거진 오너리스크에 영향받았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유동성 문제와 신용등급의 하락 등 재무 부담의 악재에 시달린 영향이 큰 탓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올 들어 꾸준히 오르던 제주항공의 주가는 지난달 9일이었습니다. 장중 52,000원까지 찍으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은 40% 넘습니다. 같은 기간 국제 유가가 18% 넘게 급등을 하면서 기록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서의 기록이기 때문에 증권가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각 증권사들은 고유가로 인한 피해 우려에도 가파른 수요 증가에 맞춘 공격적인 기재 도입이 주요해 깜짝 실적을 냈다는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적극적인 매수 추천 의견도 줄을 이었습니다. 그랬던 제주항공이 이달 들어서만 16% 넘게 빠졌습니다. WTI가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1,120원 넘기는 등 이중고를 견뎌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1.19% 하락했습니다. 27.79포인트 떨어졌고요. 2314.24포인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역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1.99% 하락했고요. 16.49포인트 빠진 810.20포인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감 구간 수급 흐름도 살펴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개인이 1,155억 원, 그리고 기관이 1,097억 원 사들이며 장을 종료했고요.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강한 매도세 보였습니다. 2,594억 원 파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271억 원 그리고 178억 원 사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이어서 기관이 495억 원 물량 내놓으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152억 원 그리고 120계약 동반 매수하며 장을 마감했고요. 기관만이 홀로 706계약 파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란불 많이 들어오면서 오늘 장 닫은 코스피 모습입니다. 현재 비금속 광물업종이 2.65%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그 다음을 전기전자가 이었습니다. 2.25%가량 주가 빠지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오늘 장 닫았습니다. 다음 은행업종입니다. 2.12%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마감 지었던 은행업종이고요. 종이 목재업종이 2.05%가량 빠지면서 2%대 넘는 하락세를 시연해줬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 세 가지 업종만이 상승세 오늘 보였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1.18% 가까이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였고요. 유통업은 0.43%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업종은 0.37% 올랐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전 업종이 오늘 하락했습니다. 하락세가 컸던 업종들부터 한번 볼 텐데요. 금속업종이 3.59% 가까이 빠지면서 오늘 4% 가깝게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비금속업종이었습니다. 3.12%가량 빠지면서 3%대 초반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기기업종이었습니다. 2.82%가량 주가 빠지면서 업종지수의 하락 보여주면서 오늘 장 마감 지었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끝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상승폭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우글로벌입니다. 오늘 24.36%라는 높은 상승폭 보였고요. 380원 올랐습니다. 194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JS 코퍼레이션입니다. 네, 9.35% 상승하며 1,150원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13,4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대우부품 보겠습니다. 4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8.58% 상승했고요. 275원 올랐습니다. 3,48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들 휴브레인입니다. 네, 4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8.16% 상승했고요. 240원 오른 3,18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SPC 삼립 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8.6% 상승했습니다. 만원 오른 13만 4천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창 보겠습니다. 한창은 6.99% 상승했습니다. 145원 오른 2,22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준 종목은 나노메딕스입니다. 11.9% 하락했고요. 주당 1,750원 빠졌습니다. 12,9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STX엔진입니다. 2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11.79% 하락했습니다. 주당 1,350원 빠졌고요. 1,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대우 AL입니다. 네, 9.73% 하락하며 파란불로 장 마감했습니다. 570원 떨어진 5,29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이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첫 번째로 상한가 기록한 종목 네스트칩입니다. 네, 30% 상승했고요. 1,650원 올랐습니다. 7,1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대사로 역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7,400원 올랐고요. 32,2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동방선기 보겠습니다. 24.11%라는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575원 오른 2,96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3일 동안 상승하고 있는 화신테크입니다. 17.88%의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715원 올랐고요. 4,715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 신택입니다. 89.81%로 급락했는데요. 1,419원 빠졌고요. 161원에 현재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엑스전스퀘어입니다. 16.46%라는 낙폭 보여줬습니다. 1,440원 빠졌고요. 6,8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리거 보겠습니다. 서울리거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14.66% 하락했습니다. 790원 빠진 4,60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원테크입니다. 14.55%의 낙폭 보여줬습니다. 2,055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 끝으로 증시온에어 2부 준비된 순서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